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전기회로에서의 전류 I는 자기회로에서의 무엇과 대응되는가? 자, 우리 전기회로에서는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자기회로에서는 전압이랑 대응되는 게 기자력이에요. 이렇게. 우리 전압이라는 건 기전력이잖아요. 그래서 기전력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르듯이 자기회로는 기자력이 가해지면 뭐가 흐르냐면 자속이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하고 대응되는 건 자속이다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반도체에 불순물이 섞이면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진성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습니다. 결국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감소하고 비교적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저항이 감소한다.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진성 반도체 사가 실리콘에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자, 우리 암기할게요.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우리 안티몬입니다. 추가로 비소, 안티몬. 요게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거고요. 반대로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륨이나 인듐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N형 반도체를 물어보면 안티몬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 4번입니다. 문제 4번 저항 R1, R2, R3를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의 값은? 우리가 저항 2개를 병렬 연결하면 합분의 곱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3개를 연결했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암기를 할 건데 답은 결론적으로 4번입니다. 이렇게 저항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R1, R2, R3 이렇게. 그러면 합성장을 구할 때 병렬은 어드미턴스 형태가 편해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합성장 R0는 이렇게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R0분의 1을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돼. R0분의 1을 구하시면 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역수시켜버리면 돼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R1, R2, R3가 분모가 다 다르니까 통분을 시키면 3개를 다 곱해주면 돼. 이렇게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이렇게 다 곱해지면 분모가 통분이 됩니다. 통일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R1, R2, R3니까 이 R1에는 어떻게 됐어요? R2, R3분의 R2, R3가 이렇게 곱해진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R2에는 R1, R3분의 R1, R3가 그 다음에 여기 R3에는 R1, R2하고 R1, R2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곱해줘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R1 자리에는 여기 분자에 R2, R3가 있고 자 더하기 R2 자리에는 여기 위에가 R1, R3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R1, R2가 있네요. 자, 우리 R0분의 1, 합성장분의 1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합성장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합성 저항은 자, 이거를 역수시키면 된다겠죠. 역수. 그러면 여기 분모에는 자, 정리할게요. R1, R2부터 R1, R2 플러스 두 번째가 R2, R3 플러스 세 번째가 R1, R3 분의 다 곱하면 되겠죠?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이렇게. 자, 이렇게 전개해 오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암기하십니다. 이렇게 2개 더하기 2개 더하기 2개 분의 R1, R2, R3 이렇게 있는 거 다 4번 형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세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번 저항 3ohm과 용량 리액턴스 4ohm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고 교류전압이 200V일 때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5번 문제는 저항이랑 용량성 리액턴스가 C니까 C. 자, 저항 R.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대요. 자, 저항 R은 3이고,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4라고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 V는 200V를 가했대요. 이때의 소비 전력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우리 소비 전력은 유효 전력이니까 공식은 P는 I 제곱에 R 요걸로 구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제곱에 R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I는 어떻게 구할까요? I는 임피던스분의 V죠. 근데 임피던스가 R도 있고 XC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루트 유효분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무효분의 제곱 4의 제곱분의 전압은 200 이렇게. 자, 그러면 3, 4 하면 5 나오죠. 5. 이걸 계산 누르면 5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200 하면 몇 암페어? 40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40 암페어의 제곱 곱하기 저항 3 하면 답이 나올 텐데 그 답은 4800이 될 겁니다. 계산기 눌러보세요. 답 1번입니다. 문제 6번. 납축전지의 양극으로 적합한 것은? 자, 암기하겠습니다. 납축전지의 양극은 요거 PbO2 이산화납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7번.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자, 요거 뭐냐면 자,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있다. 이렇게. 전자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근데 전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팍 나갔어. 나가면 이렇게 전자가 나간 빈 공간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빈 공간만 남아있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걸 전공이라고 해요. 전공. 이 전공이라는 결국 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공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느냐? 전자가 이탈한 거죠. 결합전자의 이탈.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도체구가 다른 도체구를 완전히 감쌀 때 발생하는 현상은? 암기하겠습니다. 도체구가 있는데 그 도체구를 완전히 감쌌다. 그러면 정전적으로 완전히 차폐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정전 차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교류 회로에서 전압을 V볼트, 전류를 I암페어, 위상각을 세타라 하면 피상전력을 구하는 식은? 자, 전력 종류가 3가 있습니다. 전력 첫 번째가 피상전력. 두 번째가 유효전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효전력입니다. 자, 계산식입니다. 피상전력은 기호가 PA입니다. 유효전력은 기호가 P고요. 무효전력은 PR입니다. 자, 그럼 전력이라는 거는 공식에 전압 곱하기 전류가 들어갑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여기 전압 V 전류 I, 얘도 V I, V I 이렇게 들어갑니다. 피상전력은 이걸로 끝. 단위가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어. 그래서 피상전력은 요거 끝이고요. 유효전력은 말 그대로 유효한 전력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유효율 또는 역률이라고 부르죠.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단위가 와트.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말 그대로 무효한 전력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코사인이 유효율이라면 사인은 무효율입니다. 사인 세타. 단위가 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피상전력을 구하는 식 물어봤으니까 피상전력 그냥 VI네요.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는가? 자, 두 개의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N극이고 여기도 N극이 있다. 그러면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게 이것 자극, 이걸 자극 M1, 자극 M2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지금 반발력이지만 요 힘이 얼마냐? 이걸 정의한 법칙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써보면 힘 F는 만약에 진공이나 공기면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자,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되겠죠. M1, M2. 자, 그러면 지금
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는가 물어봤으니까 반비례하는 거는 요거네요. R 제곱에 반비례한다. 답은 자극간 거리 제곱입니다. R 제곱. 여기서 여기까지가 R입니다. R. 그거의 제곱입니다.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1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앞에서 쿨롱의 법칙을 써봤는데요. 자, 쿨롱의 법칙. 힘 F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거리 R 제곱분의 M1, M2. 자, 이게 공식입니다. 자, 우리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요 힘은 두 자석 세기 M1, M2에 어떤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이렇게 분자했으니까 비례하고 두 자석 사이 거리 제곱에는 이렇게 반비례한 거죠. 분모했으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럼 가는 비례, 나는 반비례니까 가 비례, 나는 반비례. 여기 있네요.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 12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4 곱하기 10-8승 쿨롱의 전하에서 3m 떨어진 점 P와 8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자, 기호 써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놓인 Q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Q 쿨롱이 되겠고요. 여기 있네요. 공기 중 하면 입실론 제로만 넣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3m 얘는 거리 R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m 얘는 R2 두 번째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이차, 자, V는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3m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를 구하고 8m 떨어진 점에서 전위를 구한 다음에 빼줘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고 할 거 첫 번째 전위 공식 알아야 됩니다. 전위 V는 자, 4 파이 R 입실론 제로분의 Q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지금 거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전위차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전위차는 자, 우리 4m일 때는 여기다 4 넣고 8m일 때는 8 넣어서 빼주면 된다겠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묶으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지금 요거네요.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누른 다음에 곱하기 자, R분의 1 형태로 만들면 되죠. 첫 번째 거리가 4니까 4분의 1m 마이너스 두 번째가 8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m, 8m 넣으시고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계산기 한번 눌러보자고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분수 위에가 4 곱하기 자 10에 승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8승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다가 4 10부터 파이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는 10부터 7번에 32번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10부터 7번에 몇 번 선택할래? 32번 하면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방향키 앞으로 가서 자 곱하기 가로 열고 분수입니다. 분수 위에가 1 내려와서 4 방향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다시 분수 1 내려와서 8 앞으로 가서 가로 닫습니다. 다 눌렀죠? 그 다음에 는 하시면 돼. 그러면 44.93이니까 약 45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전이차가 45V 계산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번 문제 어려우니까 암기라도 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 4번. 문제 13번. 이는 141.4 사인 100파이T 볼트의 교류 전압이 있다. 이 교류의 시료값은 몇 볼트인가? 자, 13번. 소문자 이는 해가지고 이렇게 주었는데 얘는 순식값이죠. 교류의 순식값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게 최대값이고요. 이거는 사인파라는 의미고요. 100파이라는 건 우리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100파이 50Hz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료값 물어봤으니까 우리 사인파, 정연파의 시료값은
이겁니다. 그냥 V는 최대값 VM을 루트 2로만 나눠주면 실효값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141.4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141.4 이거를 루트 2로만 나눠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누르면 답은 100V가 나올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14번. 유전율 이필론 유전체에 있는 전하 Q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자, 암기하겠습니다. 전기력선 수, 기호가 N입니다. N. 자, 어떤 유전체가 있으면 유전율 분의 Q. 이게 전기력선 수고요. 진공이나 공기다. 그럼 N은 이필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유전율 이필론을 줬기 때문에 답은 여기 있네요. 이필론분의 Q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문제 15번. 1초 동안에 전류의 변화가 1A에서 0A가 되었다. 1V의 전압이 발생했을 때 코일 자체 인덕턴스 용량은? 자, 기호를 써보면 1초 동안의 시간이니까 T고요. 전류의 변화가 1A에서 0A. 그러면 여기가 I1이고 얘가 I2입니다. 자, 1V의 전압이 기전력 2가 되겠고요. 자, 코일 자체 인덕턴스 L은 얼만데?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도 법칙을 쑥 써보면 패러데이의 전자도 법칙 E는 뭐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또 똑같은 식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 또 마이너스 M dt분의 di라는 공식 이거 암기했었죠? 자, 여기서 N이라는 건 권수입니다. 자, 코일을 감고 몇 번 감았냐? 권수고. 자,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변화? 자속의 변화만 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패러데이의 전자도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식은요. L은 인덕턴스죠. 자, 인덕턴스라는 건 코일이에요. 코일의 특성. 코일을 감고 얘도 마찬가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번엔 무슨 변화? 전류의 변화만 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얘는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 얘는 코일을 하나 감은 게 아니라 2개 이상 감은 거예요. 코일 감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전류 변화 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인덕턴스 물어봤으니까 요 공식 이용해야 되겠네요. 요 공식. 자, 여기서 이는 자, 마이너스는 생략할게요. 마이너스는 자, L dt분의 di입니다. 다시 한번 쓰면 L 시간이 1초 동안 전류가 0에서 1A 우리 여기 2에서 1을 빼면 됩니다. 0에서 1A니까 1A가 변화가 되면 기전력이 몇 볼트 만들어졌다? 1V 만들어졌다. 이때 L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L은 어차피 1분의 1은 1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얘는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인덕턴스는 얼마다? 답 1번에 있네요. 1헬이다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16번. L헨리 코일에 IA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은?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또는 저축된다 표현합니다. 그 저장된 에너지, 저축 에너지는 공식 암기하세요. W는 2분의 1 Li 제곱. 암기하십니다. W는 2분의 1 Li 제곱. 단위는 줄입니다. 답 4번. 문제 17번. 평균 거리가 10m, 권수 100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10A 전류가 흐르면 그 내부 자장의 세기는? 자,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 자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H는 2파이 R분의 그다음에 NI. 요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2파이 R분의 NI. 여기서 2파이 R이라는 건 자속이 다니는 자로 길이에요. 자로 길이. 근데 문제에서는 이 2파이 R 자로 길이를 평균 길이 10m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m 넣으시면 돼. 자로 길이. 그 다음에 권수가 몇 번? 100번 감았고요. 여기다 전류를 몇 암페어? 10A 흘려줬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0 날아가니까 얘는 100
H 자기의 세기는 100A/m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해서 간단히 변화시킨 회로는? 자, 요건 전기 기기 문제인데, 자,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해서 간단히 한다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등가 회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에 있는 변압기 등가 회로입니다. 문제 19번. 저항의 역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저항의 역수는 암기할게요. 3번에 있습니다.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우리 저항의 기호는 R이죠. 단위가 오hm. 컨덕턴스는 기호가 G입니다. 단위가 모 이렇게 오음을 거꾸로 쓰는 겁니다. 답 3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0번. 주파수가 100Hz일 때 주기는 몇 초인가? 자, 우리 주파수는 기호가 F입니다. 주기는 기호가 T고요. 우리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T를 물어봤으니까 주기 T는 F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 자, F 주파수가 지금 100Hz니까 100분의 1 하면 답이 0.01인가요?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제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